꾀병을 부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그래야 좀 쉬지 않겠습니까? 견뎌내려고 하는 거는 자기 학대일 뿐이에요. 임신이 되셨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뭐 질병으로 바라보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이 이제 두경부외과 질환으로 코에 입안에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을 많이 보셨는데, 저는 외과로서 뭐 간도 보고 뭐 유방 감상선도 이제 같이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이게 환자를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네. 많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시면 그 긴 사연들을 듣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분의 인생을 끌어안아야지 되는 네. 그런 참 어려운 그렇죠, 어렵죠. 원하지는 않지만 네. 이게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환자분들 중에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들? 뭐 섬유근통 이야기 하던 거니까 네. 일단 남자분이셨어요. 네.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뭐 그 섬유근통 지금 보고 계신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느끼겠지만 5만 군데가 아프죠. 그렇죠. 5만 군데가 아프고 5만 군데 내장에 문제가 있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아프신데 본인은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바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이분 이제 학업하시는 분이지만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한때 치료 받을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미루다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되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죠.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학교도 잘 다니시고 이제 공부도 이제 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했던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눴던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수면 밑에 생기고 있는 문제들은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 치료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망가지고 있고 손상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라는 걸 좀 강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분들이 꾀병이다 주변들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꾀병을 부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그래야 좀 쉬지 않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남들은 이해를 못 해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통 견뎌내려고 해요. 본인도 답답하죠. 진단명도 없죠. 치료법도 없죠. 견뎌내려고 하는 거는 자기 학대일 뿐이에요. 좀 꾀병 부리고 좀 쉬셔야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특히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 뭐 형제 자매마저 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보면 그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함께 해주지만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또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그분이 많이 좋아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네.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되죠. 네. 저도 이제 생각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물론 5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없이 걷기도 하고, 네. 너무 잘 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생각나는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네. 있는데요. 한 8년 정도 자가 면역을 앓았어요. 이분은 자가 면역 중에서도 좀 흔하지 않은 건데, 에오시노필이 너무 많아지는 거가 이제 문제예요. 그게 호산구죠. 네.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상하게 알러지 반응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쓸 때는 뭐 11식도 쓰고 입원해서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스테로이드를 5달까지 뭐 2달까지도 줄였다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몇 년을 이제 지내 오셨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병원을 알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쉽게 교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알러지 정도는 쉽게 이제 호전이 되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호전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약들을 오랜 기간 동안 드시기 전에 올바른 치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스테로이드를 끊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중간에 끊었던 적도 있었는데 좀 이제 끊어보자고 얘기를 해서 끊었다가 한 3개월 후에 다시 약이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한 알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금세 효과가 나타나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지겨운 약들을 언젠가는 팍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지만 약이라는 것이 물론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적정 수준의 약물이 계속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몸이 이제 벌써 세팅이 됐을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히 이제 큰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이분은 이제 뭐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시고 뭐 이제 남편도 데려와서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많게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 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결혼한 지가 좀 4년, 5년이 됐는데 네.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다 보니까 요즘 불임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시도를 이제 했었는데 시험관 시도를 했었는데 착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치료를 한 지 한 2년쯤 지나서 임신이 되셨어요. 네, 네. 너무 기쁜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왔는데 그게 이제 곱하기 2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나는 여성으로서 이제 임신도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시댁에 죄송하고 사실 뭐 우리 엄마를 볼 면목도 없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고통도 안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관을 하지 않고 자연 임신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행복한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뭐 주변에 늘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치료를 하면 항상 고통의 그 전으로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많이 들이면 가깝게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곁에서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해드리는 메시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 좋아진다라는 것이 그냥 내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훨씬 더 희망적인 이야기, 조금 더 재밌는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